안녕하세요. 골종결자 미국 항나와 전문 임용현입니다. 어깨 힘줄 손상이 나아질 수 있냐, 이제 환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거든요. 먼저 환자분들에게 제가 반대로 물어보는 거는, 다른 데는 인대 이야기하시면서 왜 어깨는 힘줄만 이야기하시냐고 물어보거든요. 그럼 환자들이 멍 때리세요. 무슨 말이냐면, 다른 부분의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에 대한 중요성은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어깨에서는 힘줄 이야기만 하시죠? 저는 이제 그렇게 반대로 물어보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어깨에서 인대를 수술하는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환자들도 그냥 그런 피상적인 정보만 듣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먼저 어깨 힘줄 손상의 정도를 분류하는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. 즉 클래시피케이션, 분류법 이렇게도 하는 거죠. 이러면 어깨의 힘줄이 몇 퍼센트가 찢어졌는지에 따라서 이것들이 진행을 하는지 혹은 진행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갈리게 됩니다. 그리고 안쪽이 찢어졌는지 바깥쪽이 찢어졌는지 여기에 따라서도 수술로 간다 혹은 잘 낫는다 이런 것들을 나누게 돼요. 그러면 관절 내에 있는 것들은 항상 잘 안 낫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즉 관절 내에 힘줄이 이렇게 있거든요. 이 관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. 그리고 힘줄이 이렇게 덮게 돼요. 그러면은 이 내층과 외층이 있게 되거든요. 그럼 이 힘줄의 내층 같은 경우에는 관절과 닿아 있는 인대와 좀 이렇게 인터위브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엮여 있어요. 그러면 이 안쪽이 찢어지게 되면은 움직이면서 관절액과 계속 이렇게 와싱아웃 이펙트라고 해서 계속 씻어내게 돼요. 그러면 이 부분이 잘 나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예후가 안 좋고 수술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. 반대로 이 위쪽에 있는 힘줄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이 마찰만 되지 않으면 이 부분 잘 나아요. 그래서 힐링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그래서 어느 층이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르다. 그리고 퍼센티지가 있거든요. 그러면 두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가 하나하나 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 이게 25%, 50% 혹은 75%, 그다음 100%죠. 100% 파열은 잘 회복이 안 돼요.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지만 잘 회복이 안 된다. 수술과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. 그리고 25%는 어떻게 될까요? 25에서 50%까지는 충격파를 쳐도 회복이 잘 된다. 혹은 프롤로 치료를 해도 회복이 잘 된다. 이런 여러 가지 에비던스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증이 잘 좋아지고 한다 그러면은 좀 관리를 잘 해보시면 수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75%부터는 좀 아리까리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수술과 많이 가깝다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. 관리를 잘 한다는 거는 내 나이에 따라서, 그 다음에 나의 활동량에 따라 다르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과연 완치라는 목표가 뭘지에 대해서 먼저 정해야 돼요. 힘줄이라는 게 완치가 된다는 거는 이 상태에서 이만큼이 찢어졌는데 이거를 다시 100까지 채우는 게 완치일까요? 아니면 통증이 없어지는 게 완치일까요? 많은 분들은 주관적인 증상이 좋아지게 되면 그거를 완치했다라고 표현을 해요. 그럼 병원 가가지고 확인하면요, 실제로 안 나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. 수술을 했는데 재파열이 됐지만 이래도 아프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. 실제 우리가 파열이 안 됐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는 분들도 있고요.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꼭 확인을 해줘야 될 게 어깨 인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. 수술로는 좀 접근하기가 힘들고, 그리고 초음파나 아니면은 재생 치료를 하는 사람들만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. 우리가 이런 것들이 힘줄을 눌러주는 이펙트가 있는데요. 반대로 정형외과 의사의 생각이 아닌 우리가 프롤로세라피스트, 즉 인대 강화를 주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인대가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잘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완 골두가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을 자꾸 찢어지게 만든다는 거죠. 즉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. 단지 여기가 찢어졌으니까 여기가 통증을 일으킵니다. 이게 원인이에요? 공부 좀 더 하셔야죠. 자, 근데 이게 올라가는 원인이 아래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러면 이런 원인 치료를 했을 때 힘줄 파열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멈춘다. 그걸 완치로 볼 수도 있어요. 왜? 팔을 우리가 올리면서 사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염증이 없어지고 잘 사용할 수 있다. 그걸 완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. 즉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, 그리고 환자의 직업에 따라서,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하는 거지, 단지 이런 거를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럴 때 중요한 거는 힘줄이 잘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해줘야 되거든요. 가장 넘버원, 환자들 맨날 하는 거 있죠. 제발 이 운동 좀 하지 마세요. 이 스트레칭 대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? 제발 하지 마세요. 이거 해가지고 뼈가 움푹 파여서 오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. 자, 이 동작 제발 하지 마세요. 이 동작 하잖아요. 그러면 어깨가 부딪혀요.
제발 이동작 하지 마세요. 어깨 아프신 분들은 이동작 하지 마세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수영장 가가지고 어깨 아픈 데 수영하시는 분들 절대로 힘줄 안 나와요. 제가 장담할게요. 절대 하지 마세요. 자, 요 동작, 요 동작 이 두 가지 절대 하지 마세요. 꼭 이거 하고 나서 계속 안 낫는다고 오세요. 정말 두 가지 하지 마시고 90도 이하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괜찮아요. 그 다음에 노젓기 운동도 괜찮아요. 근데 힘줄의 완치를 위해서는, 그리고 수술을 좀 어느 정도 미루고 싶다, 그 다음에 수술을 피하고 싶다 이럴 때는 꼭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최근에도 예순이 넘으신 분인데 전증 파열로 수술을 하라고 했던 모 대학 교수님이 있어요. 그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했대요. 지금 3년째, 지금 은퇴 얼마 안 남으셨거든요. 잘 쓰고 계시고요. 지금까지 불편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. 그런 분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조차 없어요. 아시겠죠? 완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힘줄은 어떻다? 완치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인대 파열됐을 때는 인대 보충해 주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원인에 따른 것들이 정확하다고 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.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